요즘 취업시장 상황 보셨나요? 진짜 답이 없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할 거 없이 채용 줄이고 공채는 사라진 지 오래고 경력직 공고도 씨가 말랐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20대들은 물론이고 이직 고민하는 30대, 40대까지 다 똑같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차라리 시설 관리라도 해볼까? 이런 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옵니다. 예전엔 시설 관리라고 하면 은퇴한 아저씨들 50대, 60대 분들 자리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아파트 격일제 기사에도 20대, 30대 지원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 버티지 못하고 추노하는 경우도 있죠. 1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알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니까 진짜 직업으로 시설 관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만큼 현실이 빡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40대인데 지금 당장 직장 잃었다. 갈 데가 있을까요? 중소기업 사무직요. 초봉 2,800에서 3,000입니다.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자녀 학원비 쓰면 남는 게 없어요. 생산직은요. 겉으로 보기엔 연봉 4천 중반이라고 광고하지만 주야 2교대 주말 특근 전제입니다. 몸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배달은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콜비 줄고 보험료 오르고 오토바이 유지비에 안전사고 위험까지. 물류센터요. 한 달 250도 힘듭니다. 거기서 몇 년을 버틴다고 해서 커리어가 쌓이는 것도 아니고요. 건설 현장은 더 심각합니다. 일감이 없어서 인력시장 나가도 절반은 그냥 집으로 돌아옵니다. 공무원.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은 초봉 낮고 연금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공기업. 들어가기부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남는 게 뭐냐? 시설 관리라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전에는 시설 관리가 마지막 보루 같은 느낌이었죠.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자리.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다른 직종들에 비해 시설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사무직, 생산직, 배달, 물류, 노가다, 공무원, 공공기관.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애매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시설 쪽이 차악의 최선이 된 겁니다. 물론 시설 관리라고 해서 장밋빛은 아닙니다. 민원 스트레스 있고 안전사고 위험 있고 근무 조건도 현장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취업시장에서는 다른 직종과 비교했을 때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도대체 다른 직종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시설 관리가 어떤 점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인지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고개 끄덕이실 겁니다. 먼저 다른 직종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왜 다들 애매하다고 하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중소기업 사무직. 이게 제일 흔히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초봉 2,800에서 3,000, 많아봐야 3,200 언저리입니다. 대기업 다니는 친구랑 비교하면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보너스, 성과급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명절 떡값도 없는 경우 많습니다. 30대 중반까지는 그럭저럭 버티지만 문제는 40대부터 시작됩니다. 인건비 줄이려고 권고사직 압박이 들어옵니다. 다른 부서로 옮겨라, 성과 안 나면 그만둬라. 이런 말이 직접 안 나와도 분위기가 조여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보면 40대 중소기업 사무직 퇴직자들이 차라리 시설관리로 이직한다는 글이 수두룩합니다. 두 번째, 생산직. 공장 들어가면 그래도 돈은 된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주야 2교대, 주말 특근까지 하면 연봉 3,800에서 4,000까지 올라갑니다. 문제는 그 과정입니다. 주간만 하면 2,800에서 3,000이고 특근 안 뛰면 생활이 안 됩니다. 결국 몸 갈아 넣는 구조입니다. 한 달에 주 5.5일 일하고 퇴근해도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40대 초반 되면 라인에서 제일 먼저 나가라는 압박 들어옵니다. 젊은 사람들 들어오니까 이제는 자리 비켜줘라. 실제 생산직 근무자들 후기 보면 몸은 부서지는데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많습니다. 세 번째, 배달, 이른바 딸배. 코로나 시절에는 하루 30만 원씩 번다, 이런 얘기 많았죠. 지금은 다릅니다. 콜비 줄고 오토바이 유지비랑 보험료는 올랐습니다. 실제로 순수익 계산해보면 주 6일 열심히 뛰어도 250에서 280만 원 남습니다. 게다가 교통사고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내가 조심해도 뒤에서 차가 박으면 끝입니다. 산재 처리도 복잡합니다. 자영업자라 보상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달업 종사자들 스스로도 차라리 다른 길 찾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번째 물류센터. 상하차 알바부터 조정까지 단계가 있지만 현실은 별 차이 없습니다. 센터장도 350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조장은 250 수준입니다. 한 달 내내 야간 주말 가리지 않고 뛰어도 그 정도입니다. 게다가 커리어가 쌓이지 않습니다. 10년에도 이직할 데가 없습니다. 몸만 상하고 끝입니다. 자동화가 진행될수록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건설 현장, 이른바 노가다. 예전에는 힘들어도 돈은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건설 경기가 박살나면서 인력 시장에 나가도 절반 이상은 그냥 집으로 돌아옵니다. 타일, 용접, 목수 같은 기술 배우면 괜찮다고 하지만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자기 밥줄이라 아무나 안 가르쳐 줍니다. 인맥 없으면 결국 잡일만 하다가 끝납니다. 기술도 못 배우고 몸만 부서지고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 안정성 때문에 선호하지만 지금은 예전만 못합니다. 구급 초봉은 세전 180만 원대. 윗직급에서 일 몰아주는 구조라 잡무가 많습니다. 각종 행사 참여,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 워라밸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 연금 개혁 이후로 메리트도 줄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연금보다 조금 나은 정도입니다. 공무원 준비한다고 몇 년씩 날리느니 차라리 다른 길 찾는 게 낫습니다. 일곱 번째 공기업, 공공기관. 들어가면 좋지만 문제는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채용 자체가 줄었고 내정자 소문도 많습니다. 설령 합격해도 1년 단위 전국 순환근무 걸리면 답 없습니다. 공무원처럼 연금도 없고 그냥 국민연금 대상자입니다. 지방 공기업은 대우도 천차만별이라 구급 공무원 수준 급여인 곳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겠죠? 모든 직종들이 다 한두 개씩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차악의 최선이 시설관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설관리직이 어떤 점에서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특별한 전공이나 경력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하나 따고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쉽다고 해서 아무 준비도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전문 직군에 비하면 훨씬 접근성이 좋습니다. 둘째, 연령 관용이 높습니다. 30대, 40대, 심지어 50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업종에서는 40대 넘어가면 구조조정 대상인데 시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수요가 꾸준합니다. 아파트, 빌딩, 병원, 학교, 데이터 센터 건물이 있는 한 시설 관리는 항상 필요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건물은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일감이 끊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정적입니다. 넷째, 근무 스케줄이 예측 가능합니다. 격일제든 주간이든 루틴이 잡히면 생활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산직처럼 갑자기 특근 나가라는 전화가 오는 경우가 적습니다. 물론 민원이나 긴급 상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패턴입니다. 다섯째, 지역 밀착형 일자리입니다. 집 근처 아파트나 병원, 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줄이고 가족과 생활을 유지하기에 좋습니다. 다른 업종처럼 갑자기 지방 발령 나는 경우도 없습니다. 도시근무, 직주근접, 이게 바로 시설관리 최고의 장점입니다. 여섯째, 자격증과 경력이 누적됩니다. 처음에는 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 같은 기본 자격증으로 시작합니다. 일하다 보면 경력도 쌓이고 더 높은 자격증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소방시설관리사, 기술사. 이렇게 스펙을 쌓다 보면 연봉과 대우가 달라집니다. 일곱째, 커리어 변주가 많습니다.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병원, 마트, 호텔, 빌딩, 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시설관리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힘들면 병원에서 아파트로, 아파트에서 빌딩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 7가지를 합치면 지금 같은 취업시장에서는 시설관리 쪽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시설관리가 꼭 길은 아닙니다.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감시 단속적 근로자 문제. 계약서에 휴게 시간이 과도하게 잡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계속 일하는데 서류상으로는 쉬는 걸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런 곳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민원 스트레스. 아파트 주민, 병원 직원, 상가 세입자 어디서든 민원은 있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일이니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 쌓다 보면 대처 능력이 늘고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 됩니다. 셋째, 초임이 낮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250에서 270 수준입니다. 하지만 선임수당, 야간수당, 명절수당까지 합치면 체감급여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경력이 쌓이면 점점 나아집니다. 넷째, 성장 정체.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발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공부, 현장 경험, 이직을 통한 스펙업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른 직종들 현실을 다 뜯어봤습니다. 사무직, 생산직, 배달, 물류, 노가다, 공무원, 공공기관. 하나같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안정적인 것 같아도 막상 들어가 보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간에 잘리거나 몸이 상하거나 미래가 안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시설 관리는 달랐습니다. 물론 이쪽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민원 스트레스 있고 감시 단속적 근로자 문제도 있고 초임이 낮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다른 직종에 비해 훨씬 낫습니다. 첫째, 나이를 덜 따집니다. 40대, 50대에도 진입할 수 있고 경력이 쌓이면 오히려 신뢰가 됩니다. 다른 업종에서는 나이 때문에 밀려나는데 시설은 나이 때문에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수요가 끊기지 않습니다. 건물, 아파트, 병원, 학교, 데이터 센터. 이 세상에서 건물이 사라지지 않는 한 시설 관리는 항상 필요합니다. 셋째, 생활 리듬이 안정적입니다. 격일제든 주간이든 루틴이 잡히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긴급 상황은 있지만 다른 업종처럼 특근 강요나 갑작스러운 발령은 드뭅니다. 넷째, 자격증과 경력의 누적 가치가 있습니다. 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소방시설관리사, 기술사까지 스펙을 쌓을수록 연봉과 대우가 달라집니다. 다섯째, 커리어 변주가 많습니다.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병원, 상업빌딩, 데이터센터, 공공기관 등 환경이 안 맞으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업종에서는 보기 힘든 장점입니다. 결국 지금 같은 취업시장에서는 시설 관리가 차악의 최선이 아니라 차라리 현실적인 정답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이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른 업종처럼 몇 년 안에 잘릴까 불안해할 필요는 적습니다. 몸을 갈아 넣으면서도 커리어가 쌓이지 않는 구조와도 다릅니다. 시설 관리는 최소한 내가 쌓는 시간이 자산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 있을 겁니다. 나도 이직해야 하나? 지금 다니는 회사 오래 못 버틸 것 같다. 내 나이에 선택지가 뭐가 있겠나? 그 고민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오래 버티면서 느낀 게 결국 중요한 건 생존입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는 최고가 아니라 덜 망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은 시설 관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직을 고민하신다면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행동으로 옮기세요. 첫 번째, 자기 상황 정리하기. 나이, 경력, 자격증, 원하는 근무 형태. 이 네 가지를 종이에 써보세요. 두 번째, 공고 읽는 눈 키우기. 휴게 시간, 수당, 교대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현장 분위기 확인하기. 면접 보러 갈 때 기계실이나 전기실 직접 보여달라고 하세요. 거기서 분위기 절반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커뮤니티에서 정보 교류하기. 혼자서 판단하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실제 근무자들 경험담이 가장 정확한 정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혼자 경험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직자들이 직접 글 쓰고 취업 준비자들이 질문 올리고 서로 도와주는 공간입니다. 솔직한 후기, 채용 정보, 자격증 공부법, 이직 전략까지 다 공유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카페에 들어와서 본인 상황을 남겨주시면 저도 직접 코멘트를 달아드립니다. 아파트 기사 대 병원 시설팀 어디가 맞을까요? 격일제 처음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격증은 뭘 먼저 따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 다 카페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절대가치가 아니라 상대가치의 싸움입니다. 다른 직종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상황에서 시설관리직은 아직 건재합니다. 나이 들어도 버틸 수 있고 경력이 쌓이면 자산이 됩니다. 힘들어도 최소한 내가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선택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답은 바로 시설관리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고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깊은 얘기는 시설워크 카페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길을 찾아봅시다. 지금까지 시설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